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시고사 과제에서 커피라는 주제를 맡은 호조과 20학번 김강민입니다. 첫 번째로 목차입니다. 1번 개요, 2번 특징, 3번 역사, 4번 커피의 대중화, 5번 품종, 6번 새로운 품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요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열매의 씨앗인 커피콩을 볶은 뒤 갈아서 물에 우려내서 만드는 음료입니다. 커피나무의 열매, 그 열매 속의 씨앗, 씨앗의 껍질을 벗기고 말린 생두, 생두를 볶은 원두, 원두를 분쇄한 가루, 가루에서 추출한 음료까지 모두 커피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맛은 쓴맛입니다. 물론 다양한 기호에 맞게 각국의 커피 맛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다른 대표적인 맛인 신맛을 포함해서 느껴지는 다른 맛과 향도 커피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커피에게 쓴맛은 거의 기본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인간에게 좋은 경험이 아닌 맛들인 쓰고 신 커피가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들 중 하나가 된 것은 실로 아이러니합니다. 3번 역사입니다. 커피 열매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의 이야기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양을 치던 젊은 목동 칼디가 하루는 양들을 데리고 좋은 목초지로 가던 중 양 몇 마리가 이상한 열매를 먹고 잠도 안 자고 밤새 뛰어노는 걸 본 칼디는 본인이 직접 그 이상한 열매를 먹어보고는 각성 효과가 있음을 발견해서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번 커피의 대중화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멜리타 드립커피, 에스프레소 등이 발명되고 1930년경에 프렌치 프레스, 에스프레소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모카포트, 이탈리아인들이 미국에 가져간 에스프레소를 현지인들에게 맞춘 아메리카노 등이 탄생합니다. 시대별로 봤을 때 1946년 전후 커피 추출물을 건조시킨 인스턴트 커피가 등장하며 유럽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대중들에게 커피가 친숙하고 잠을 깨는 대표적인 각성제로서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1960년 이후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커피가 본격적으로 세계에 대중화되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커피 본연의 다양한 맛을 살리기 위해 생두의 원산지와 농장, 산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과 맛의 커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세한 맛을 살리기 위해 획일화된 로스팅에서 살피하여 여러 가지 변수를 실험하는 경향과 기존의 경험적인 부분을 신뢰하며 등한시했던 추출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 등 대규모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품종입니다. 원두의 6대 요소인 신맛, 단맛, 쓴맛, 바디감, 아로마, 플레이버는 원두 생산지의 토질과 온도, 강수량, 습도, 해발 고도,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며 여기서는 가장 큰 부분인 로부스타, 아라비카, 리베리카 정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로부스타입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까네포나라는 종에서 수확한 커피입니다. 주로 고도가 600m 이하인 낮은 지역에서 나오는 커피들입니다. 해발이 낮은 지역은 기온이 높아 커피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 품종을 재배합니다. 생산량은 높지만 그만큼 숙성되는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맛이 단순하고 향이 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맛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라비카에 비해서 맛의 균일성이 떨어질 뿐이지 싸구려 커피가 아닙니다. 실제로 몇몇 로부스타는 오히려 아라비카보다 비싼 가격에 책정되기도 합니다. 최대 생산국은 베트남, 우간다, 인도네시아 같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베트남의 경우 과거 아라비카를 생산하였지만 병충해의 재배를 중단하고 이후 로부스타를 주력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로부스타의 카페인 함량이 아라비카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아라비카는 평균 카페인 함량이 1.2에서 1.4%이지만 로부스타는 평균 2.0에서 2.2%입니다. 아라비카라는 종에서 수확한 커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배된 종입니다. 커피벨트 중에서 해발 800m 이상의 고산지 고온에서 주로 생산되며 고급 품종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고급 품종치고는 아라비카 품종의 커피 품종이 전체 커피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고급 아라비카가 중저가 로부스타보다 더 많을 정도입니다. 이는 카페에서 파는 커피들이나 개인 취미 생활에 쓰이는 커피가 거의 대부분 아라비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커피 믹스 등 여러 가공품들 중에서도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맛과 향이 거친 로부스타에 비해 맛이 부드러우며 균일합니다. 로부스타가 쓴맛이 특징이라면 아라비카는 신맛이 특징입니다. 맛의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맛의 개량과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해 여러 세부 품종으로 또 개발되고 나뉘며 이에 따라 맛이 변합니다. 아라비카의 주요 산지는 중남미의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있으며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하와이의 코나섬 등이 있습니다.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원두 비교 사진입니다. 세 번째, 리베리카입니다. 장점으로 별로 내세울 게 없다 보니 로부스타와 아라비카에 빌려 상품화에 실패한 품종입니다. 열매 크기는 셋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길쭉합니다. 커피 3대 품종이니 하는 이론을 할 때 등장하지만 실제로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라비카나 로부스타보다 더 쓰고 향은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덕분에 생산량이 적습니다.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1에서 2%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은 그 1% 이하의 생산량을 감안하면서까지도 보기가 힘든데 생산량이 적으니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힘들다 보니 상품화가 안 되고 대부분 현지에도 소비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리베리카 원두 중에서도 잘 선별된 원두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라비카 커피 중 스페셜티 커피에도 밀리지 않는 강렬한 향미를 자랑하며 쓴맛은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입니다. 실제 바리스타 대회에서 리베리카 원두를 사용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품종입니다. 첫 번째로 샤리에입니다. 2009년 초중반에 발견된 품종으로 프랑스의 앙드레 샤리에가 발견했다고 해서 샤리에라고 부릅니다. 카메룬에서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카페인이 없다고 합니다. 디카페인 커피와는 다릅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원두에 카페인을 줄이는 과정을 거친 것이고 샤리에는 아예 처음부터 카페인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라부스타입니다.
부드러운 맛과 향을 가지는 아라비카와 높은 생산량과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의 장점을 모아서 교배시킨 아라부스타라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재배된 아라부스타는 커피의 품질과 병충해에 대한 저항 개선은 물론 가뭄에 대한 저항성까지 가진다고 합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